7위 그것이 알고 싶다 경고. 50-50의 전속계약 분쟁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평하게 다루려 했었지만 마지막에 멤버들의 편지를 소개하며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것이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다시 이런 일 없게 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고 말하며 후속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본안 소송 중이고 힘든 상황에 놓인 멤버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해서 다시 방송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50-50는 새 멤버를 뽑는데 열중하는 중인데요. 어트랙트는 싱가포르에서 연 오프라인 오디션과 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오디션을 통해 120명 중 후보 3명을 출연해왔고 3월 2일 열린 최종 오디션을 통해 멤버들을 선출한다고 하죠. 과연 어떤 멤버들이 뽑혔을지 궁금하네요. 6위 카리나 사과문. 에스파의 카리나가 배우 이재욱과 열애 인정 이후 자필 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카리나의 편지에는 팬들의 속상한 마음을 알기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카리나는 항상 팬들에게 진심이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열애 소식으로 인한 카리나의 사과문에 깜짝 놀라며 반응한 것은 해외 매체였는데요. 영국의 BBC는 카리나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팬들에게 배신이란 비난을 받고 비굴한 사과를 했다며 보도했습니다. BBC는 이번 사건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닌 아이돌 가수의 연애를 금기시하고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기획사 및 K-팝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K-팝 스타의 소속사들은 연애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아이돌로 세일즈하고 싶어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소개했죠. 이와 함께 BBC는 카리나의 소속사 건물 앞에서 벌인 중국 팬들의 트럭 시위도 소개했는데요. 해외의 네티즌들도 이를 보고 왜 카리나가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이를 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도 이런 문화를 이상해한다며 해외 유력 매체에 소개된 점을 창피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위 이달의 소녀 추 승소. 이달의 소녀 추가 이전 소속사인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이 항소심인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불합리한 수익 정산으로 인해 이전 소속사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은 추는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했었는데요.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추의 연예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지만 블록베리의 수익 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추는 정상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히며 블록베리의 수익 분배 조항은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수익이 매출액의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상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죠. 특히 재판부는 이달의 소녀가 데뷔 후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한 2019년에 이달의 소녀는 28억 8천만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수익은 11억 1천만 원에 그쳐 정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을 말하며 이달의 소녀가 데뷔 전 연습생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정산 대상에 포함해도 수익 분배의 불균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이에 블록베리 측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유지하여 추가 승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추뿐만 아니라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들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도 빠르게 마무리되어 다시 모든 멤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 SM 떠나는 샤이니. 약 16년 동안 SM과 활동하던 샤이니도 소속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샤이니의 태민과 온유가 곧 SM과 전속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많은 언론들은 샤이니 멤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추측성 기사들을 내보냈죠. 그러자 SM은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3월 말 전속 계약이 종료되는 태민은 BBG가 있는 빅플래닛 메이드로 이적 소식이 있었지만 아직 거취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하죠. 올해 상반기 계약이 종료되는 온유도 여전히 여러 방향을 열어놓고 SM과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며 민호와 키는 그룹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에 대해서도 SM과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샤이니의 그룹 활동은 SM에서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며 개별 활동 계약은 멤버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태민은 팬소통 플랫폼을 통하여 팬들에게 조만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전하며 회사를 나오는 것은 지난해부터 멤버들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하죠. 이와 함께 팬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팬들도 샤이니가 개별 활동을 SM을 떠나서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소녀시대나 엑소, 슈퍼주니어 등 개별 활동은 소속사를 떠나 활동하고 있지만 그룹 활동은 SM에서 하고 있는 선배 그룹들이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샤이니 멤버들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3위 버추얼 아이돌의 한계 돌파.
최근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월 26일 두 번째 미니 앨범 아스테룸 134-1로 컴백한 플레이브가 초동 판매량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고 하죠. 플레이브의 이번 앨범 초동 판매량은 무려 56만 9,289장. 한터 차트에서 집계한 보이그룹의 초동 그룹별 최고 기록에서 17위라는 높은 순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플레이브의 상승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음악방송 쇼 챔피언에서 플레이브의 Wait for Love가 챔피언송으로 선정되며 음악방송 첫 1위를 했습니다. 거기다 공중파인 쇼 음악 중심에서도 1위를 했는데요. 첫 라이브 방송 때 직원 포함하여 30명이었던 플레이브가 1년 새 대형 공연장을 알아볼 정도의 엄청난 팬덤에 음악방송 1위를 할 정도의 놀라운 성장으로 버추얼 아이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중이죠. 과연 플레이브가 앞으로 어떤 기록을 만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2위 르세라핌 빌보드 핫백. 르세라핌이 빌보드 메인송 차트인 빌보드 핫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컴백한 세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이지가 데뷔 후 처음으로 빌보드 핫백 99위에 진입한 것인데요. 이로써 빌보드 핫백의 차트인한 K-팝 걸그룹은 원더걸스, 블랙핑크, 트와이스, 뉴진스, 50/50 그리고 르세라핌 이렇게 6팀이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르세라핌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팬분들에게 감사하고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팀이 되겠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르세라핌은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도 큰 성과를 남겼는데요. 미니 3집 이지가 2월 기준 일본 누적 출하량이 10만 장을 넘겨 일본 레코드 협회로부터 골드 인증을 받았다고 하죠. 일본 내 초동 판매량이 10만 장이 넘는 것은 일본 현지에서 돔 투어가 가능한 팀들의 비견되는 성적이라는데요. 데뷔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미국과 일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르세라핌의 행보가 굉장하네요. 1위 미노이 노쇼 논란의 진실은? 미노이는 최근 광고 촬영 직전에 불참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노이는 SNS를 통해 자신은 계약서를 보지 못했고 계약서에는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자신은 노쇼가 아닌 계약 조건 수정을 요구하며 조율되지 않을 시 촬영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사가 광고주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광고 촬영 2시간 전에 노쇼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미노이의 소속사와 광고주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소속사는 이미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미노이와 공유했으며 미노이도 계약에 대해 동의하고 광고 촬영 일자에 대한 조율도 소속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소속사는 미노이가 주장한 가짜 도장에 대한 내용도 전자계약의 한 형태였으며 전자계약으로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고 미노이는 그동안 한 번도 이 방식의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노이가 주장한 촬영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기는 광고 촬영 하루 전이었으며 미노이는 우울하다는 이유로 연락을 못 드릴 것 같다고 통보했다는데요. 이에 소속사는 미노이를 설득하려 노력했고 미노이를 기다렸지만 결국 미노이가 나타나지 않아 광고 촬영이 펑크났다고 합니다. 광고주는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취소 연락과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당황스러웠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위약금 대신 실제 진행된 항목들에 대해 최소한의 손해배상만 진행했다고 말했는데요. 광고 촬영에 대해서도 미노이에게 무리한 요구 없이 계약금 2억 원과 계약기간 6개월의 영상 촬영 1회, 지면 촬영 1회, 인스타그램 1회 업로드만 하기로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소속사와 광고주 측은 미노이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여 진실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